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분배는 중시하면서 성장은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은 연평균 1,882달러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258달러, 박근혜 정부에선 814달러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덧붙였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고도 했다. 노 실장은 1인당 GDP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 경제가 보수 정권 때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비전인 사람 중심 경제를 다른 정부보다 잘 구현했다고도 했다. 사람 중심 경제는 국민의 소득과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 소득과 살림살이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노 실장이 제시한 1인당 GDP보다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이다. 1인당 GNI는 국민이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1인당 GDP는 1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총액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GDP는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각 정권의 1인당 GNI를 비교하려면 착시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 통계를 측정하는 기준 연도와 환율 효과 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GNI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달러 착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선 원화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기준 연도 역시 정확하게 봐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국민계정의 발표 기준 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꿨다. 원래 기준 연도는 5년마다 변경된다. 매년 GDP를 계산할 때 추정치로 반영하던 일부 항목을 기준연도 변경 때만 전수 작업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국민계정이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게 보통이다. 지난달 기준연도를 변경하면서 2018년 GNI, GDP가 점정치 대비 한꺼번에 증가했다. 국민계정 변경 및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득이 보수정권 때보다 나아졌을까? 기준연도를 2010년으로 설정하고 원화로 환산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GNI는 연평균 118만 5천원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 88만 600원 보다 많지만 이명박 정부 때 127만 1,400원 보다는 적다. 2. 청탄도미사일 신속 규정. 북에 경고 메시지 보내며 대화 압박, 종합. 비핵화 실행 조치, 제재 완화 병행 거론 시점에 산물대화 동력 약화 우려 속청, 일관되게 평화 구축 노력한다. 한미 정보당국, 신속 판단. 한미 공조 통한 엄중 대처 의지. 청와대가 25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신속히 규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종류와 재원,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향후 한미 간 정밀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사정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를 모색하던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탄도로 규정하고 제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도 당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탄도로 공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당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번에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신속히 탄도라고 규정한 것은 한미군 당국의 기술적 분석 능력이 향상된 측면과 함께 최근 한반도 정세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로 긴장 조성에 나서지 말고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압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비핵화 실행 조치와 제재 완화에 맞교한 문제가 협상 카드로서 거론되는 시점에서 나온 점이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의 합동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전부의 검증 하완전 폐기와 제재의 부분, 단계적 완화라는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통해 그 상응 조치의 하나로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성에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이런 구상은 착수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가 할 것이므로 우리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촉진력 구상이 다시금 암초에 맞닥뜨린 형국이 됐다. 특히 일본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는 악화할 대로 악화된 데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커디즈, 무단 진입 등으로 중러와의 관계 역시 불편해지면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을 고리로 북한을 조속히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 첫 발사가 이뤄진 지 13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7시 14분께 발사체의 성격을 신속히 규정한 점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 간 분석을 기반으로 NSC 상임위에서 발사체의 성격을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명확한 도발에 대해 한미 공조를 토대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도